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시운전과 리포트 점검이 무료며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구매부터 AS까지 중고차는 우리나라의 플래그십 세단 기아의 K9 그리고 제네시스의 G90 벤츠의 끝판왕이죠. S클래스 2천만원대 2천만원대 또 3천만원대까지 플래그십 세단은 과연 얼마나 차이를 낼까. 금액대는 비슷할지언정 연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15년식 차량이고요, K9은 20년식입니다 무려 5년이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G90 같은 경우는 19년식이다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K9부터 갑시다. K9에 탑승을 했는데요, 플래그십 세단에 딱 탑승을 했을 때 일반 차량과 다른 걸 한 3가지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탔을 때 착자감이 일단 달라요. 시트의 질감, K9 중에서도 가장 상위 트림인 나파 가죽을 쓴 모델인데, 그런 게 이제 첫 번째로 딱 탔을 때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는 문을 닫았을 때 자, 이렇게 소프트도어 클로징이 나를 반겨준다. 플래그십 세단을 탔는데 이 소프트도어 클로징이 없다? 서운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고배기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동을 걸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면서 시동이 걸렸을 때도 이제 이 시동이 걸렸나? 할 정도로 좀 조용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놔요. 실제로 흡음재를 굉장히 많이 써서 엔진의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K9은 이 시동이 걸렸나? 까지 하면 오바야. 들리긴 들리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들린다. 진동도 거의 엔진 룸에서 실내까지 넘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바로 방지턱이 있는데요, 한번 넘어볼게요. 뭔가 이 방지턱을 넘었나 싶을 정도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아요.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그 정도 느낌을 주고요. K9에서 이 옵션을 제일 먼저 봤었거든요. 이게 모니터링 팩 넣으면 이제 어라운드 뷰는 흔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계기판에 방향 시등을 넣었을 때 이제 뒤에 차들이 어떻게 오는지 계기판에 보이는 건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누가 보냐, 이 퍼포먼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주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사이드미러를 보지 이걸 보면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옵션이었어요. 근데 이 K9이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K9인데 저는 K9을 참고로 자가용으로 또 2번이나 운행을 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디자인은 많이 변했는데 운행을 하면서도 많이 바뀐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뒤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밟았고요. 그렇게 높은 속도에서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상주행에서는 되게 좋다. 50km, 60km 정도 구간에서 실제로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은 시트에서 많이 감쇄되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 밖에서는 두두두둑 이러고 있는데 몸으로 느껴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확실히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쾌한 주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의 느낌이에요. 대신 속도를 확 올리면서도 8단 미션을 사용하는데,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면 변속도 이제 빨라지잖아요. RPM도 높아지고. 미션이 부드럽게 변속되는 것도 플래그십 세단이 갖춰야 될 덕목이거든요. 체크 지금 해보는 겁니다. 2, 오른쪽 커브에 3, 주의하세요. 미션의 변속은 정말 부드럽다. 저도 단수 올라가는 거 RPM 게이지로 측정을 한 거지 몸으로 느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오버 아닙니다. 저는 별론 거는 별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가속 시의 변속은 꽤나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아. 속도를 낼 때는 변속의 충격이 저단에서도 없었어요. 보통 저단에서 미션에 꿀렁거림이 좀 있는데, 근데 오히려 멈출 때 속도가 확 줄 때는 RPM이 확 올라가면서 변속 느낌이 드네. 변속 충격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래요. 미션 이상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차 자체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차들이 어디에 가장 취약하냐, 차가 무겁다 보니까 꿀렁거림이 심한데 좌회전이나 우회전, 뭐 유턴 시 어떤 느낌을 주는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뭐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다른 플래그십 세단이랑 지금 비교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차량들을 다 타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엄청 꿀렁거린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이야 역시 이래서 플래그십 세단이구나 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저 그랬습니다. G90이랑 S클래스랑도 비교를 한번 해보러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G90을 타볼 건데요. G90은 K9과 엔진도 동일하고요. 다른 라인도 똑같아요. 3.3 터보랑 5.0 타우 엔진이 있고, 이 차량은 3.8 람다 엔진 K9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션도 동일해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같은 엔진인데 얼마나 다른 느낌을 내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바로 타보겠습니다. 딱 처음에 느껴진 게 이거 오른쪽 다리가 K9보다 살짝 좁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문이 더 무거워요. 이게 좀 더 튼튼하게 만들었나? 소프트도어 클로징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리고 엔진의 소음이 넘어오는 거는 G90이 더 조용해. 같은 엔진인데도 그 흡음재를 어떻게 썼냐,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이런 게 좀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K9도 아낌없이 흡음재를 썼을 거거든? 근데 왜 얘가 더 조용할까? 더 많이 썼나? 기술도 똑같지 않나? 현대기아 같은 회사잖아. 근데 얘가 더 조용해요. 자, 바로 그러면 운행을 시작해 볼게요.
아직까지 이 방지턱을 넘었을 때 거기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시내 주행을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유턴을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돌아볼게요. 와, 회전 반경이 엄청 넓네. 요즘은 후륜 조향 장치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꽤 큽니다. 출렁임은 좀 덜한 것 같았어. 출렁임이 덜하려면 하체 세팅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단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좋다, 전반적으로. 브레이크도 좀 세게 밟아도 좀 더 부드럽게 멈추는 것 같고 플라시보 효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진짜 이 마크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확실하게 와닿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직. 근데 뭔가 좋다. 근데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기야. 옆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주행이. 아 그래? 제네시스인데? 근데 전 똑같하게 느껴져요. 직진 주행에서 사실 느껴지는 승차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막 뭐가 이게 좀 더 좋다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수준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셔야 될 게 G90 1세대 이 모델도 연식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달라져요. 제가 알기로 이제 20년식부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승차감을 훨씬 더 좋게 느끼게 해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연식에 따른 세부적인 변화도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19년식이라 가지고 완전 초기형 모델입니다. 뿔브레이크. 야, 더 부드럽게 멈추잖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브레이크 세게 밟았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멈췄어요. 아까는 팡 했거든요. 얘는 브레이크를 딱 세게 잡을 때는 확실히 더 부드럽게 멈췄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변속은 아까 K9도 좋은 성능의 변속을 보여줬잖아요. 제네시스라서 더 좋네 이런 거 없어요. 동일하게 느껴진다. 물론 이게 뭐 변속의 세팅값이나 이런 게 이제 차마다 같은 엔진이고 미션이라도 다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S클래스랑 막 G90을 비교하면서 눈 감고 태웠는데 알아볼까 무슨 차인지 더 좋은 차가 뭔지 체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다 벤츠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K9이랑 G90이랑 눈 감고 타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모를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비교 컨텐츠가 왜 좋냐면 일반적으로 차를 탈 때 그냥 K9을 타다가 며칠 뒤에 G90을 타다가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그 차의 차이점을 못 느껴요. 근데 한 대 돌고 또 다른 차로 똑같은 도로를 돌고 이러면 어떤 게 승차감이 더 좋은지 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컨텐츠가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K9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확 올렸을 때 경쾌한 주행이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가 않거든요. 조금 빠른 차들을 타오신 분들은 오히려 좀 더 굼뜨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기량이 아무리 높아도 이 차에 무게가 있으니까. G90 결론, K9보다는 좀 좋은 것 같지만 눈 감고 탔을 때는 모를 것 같다. 그렇다고 절대로 나빴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면 비슷한 금액대라서 S클래스는 W222의 2015년식의 3000cc 휘발유 모델, 그건 또 어떤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S클래스는 탔을 때 느낌부터 다릅니다. 시트가 되게 몽글몽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냥 딱 앉았을 때부터 미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차는 국내에서 가져온 지 얼마 안 됐고 상품화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얘는 지금 엔진 상태도 안 좋습니다. 근데 운행을 할 때는 또 괜찮더라고. 그래서 감안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후진 넣잖아요. 이렇게 떨려요. 이 정도로 지금 엔진의 진동이 심한데 이 다음 편에는 공매차는 왜 쌀까?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세는 2000 후반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2000 초반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차를 반품하고 싶어.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다음 편에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시승 영상이니까 S클래스의 승차감은 과연 어떤가? 국산차의 플래그십과 비교해서 어떨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에어컨은 현대기아가 짱입니다.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안 시원해? 아직까지 뭐 좀 열이 덜 식어서 그렇겠지? 근데 처음에 탔을 때 착자감과 그런 거는 일단은 넘사 국산 차량은 아예 질감이 다르거든요.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하기는 그런 게 3시리즈랑 5시리즈 이런 걸 봐도 국산차의 좋은 차들과 비교했을 때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국산 차량 수입차의 차이라기보다는 BMW랑 벤츠를 타도 그 느낌이 질감이 아예 다르고요. 아우디랑 또 벤츠를 타도 아우디랑 BMW를 타도 서로 다른 브랜드만의 느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하나 얘기 안 했다. 방지턱 처음에 K9이랑 느꼈잖아. S클래스 타고 올 때 방지턱 넘은 거 지금 기억나? 아니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혼자 달려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큰 진동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방지턱을 넘어왔구나를 잘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지금 사실 승차감의 차이인 거지. 정차 시에는 이 차가 좀 지금 떨림이 있어요. 마운트를 갈아야 되는 상황인데 운행을 할 때 이제 요철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만났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차이 하나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하체의 구조나 이런 것들부터 좀 더
많은 부품을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까 K9과 G90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들이지만 일단 오늘 탄 차들은 1억이 안 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억이 안 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벤츠는 시작가가 막 1억 5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부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냥 막말로 S클래스 한 1억 5천 주고 팔면 1억으로 만들어도 5천 남잖아. G90은 1억으로 못 만든다니까. 판매 금액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네시스나 이제 K9 요런 차들이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원가 자체가 벤츠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제네시스를 벤츠랑 같은 금액에 팔면 벤츠를 사실 거잖아요. G90을 S클래스랑 비슷한 품질을 내주면서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승차감이 못 미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까지 맞는 것도 인정이에요. 자, 이 S클래스로 예를 들어 이렇게 코너를 세게 돌잖아요. 엄청 잘 잡아줘요. 오히려 더 큰 사이즈의 이 S클래스가 얘가 지금 더 큽니다. 아까 G90보다도 더 긴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얘도 무거워요. 저런 코너를 오히려 G90보다 빠르게 돌았을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미션 있잖아, 미션. K9이랑 제네시스가 지금 변속 충격이 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도 엄청 부드럽게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저속에서 변속이 되었네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전의 차들은 그걸 못 느낄 정도였어요. 다르면은 아까는 노면의 충격이 느껴져서 이제 이렇게 걸러주는구나를 설명을 드렸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몸으로 거슬릴 정도의 노면 충격이 같은 구간에서는 거의 지금 안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신경을 안 쓸 때는 거슬리지 않게 느껴져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성조차도 못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가속력은 굼뜹니다. 충분한 출력을 느끼시려면 S클래스에서도 8기통 엔진 정도는 가야지 바른 대로 달려주네 이런 느낌을 주고요. 지금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는 와 출력이 이렇게 좋아 하는 느낌까지는 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대를 다 비교해봤는데 K9은 20년식, G90은 19년식, 얘는 15년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식 때문에라도 혹시나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S클래스가 좋아요. 하지만 부분을 따졌을 때 제네시스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었다. 근데 되게 슬픈 게 얘는 지금 마운트도 안 좋잖아. 100% 컨디션이 아닌데도 얘가 더 좋아. 하지만 저는 현대기아를 믿습니다. 앞으로 한 2세대, 3세대만 더 지나면 전세계 플래그십의 정점이 G90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비교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컨텐츠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거 괜찮겠는데 재밌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 바로 찍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한번 꼭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